안녕하세요. 페인프리 양닭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교수의 전공이 없는 병원 이야기 2부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3월 3일. 혹시 지난 주말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병원에서 상주당직 쓰면서 환자도 보고 또 오랜만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시저들도 하고 네. 지내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 8시까지 당직이었는데 이제 당직을 쓰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또 회진도 돌고 환자들 보고 뭐 할 거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병원 7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6명의 교수진이 또 병원에서 다 만나서 아이고. 다 본인의 환자들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네. 보면서 병원 로비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환자분들은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일요일까지 담당 교수가 나와서 회진을 돌아주면. 뭐 그런 것까지 바라고 바라고 한다는 게 그건 아니고 그래도 아니고 환자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함? 네. 불안하죠 사실. 네. 지금 그러면 전공의가 없는 과들은 어떻게 지금 전공의가 있다가 없는 과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평소에도 전공의가 없는 과가 있으시죠? 평소에도 이제 전공의 TO에 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몇 년째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의 지원자가 없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 과들도 있죠. 근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부족했던 과들은 어차피 그 부족하나마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었던 과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었던 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 공백이다 이런 정도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과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네. 어떤 롤을 해오셨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실까요? 분위기상? 그렇죠. 네. 병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인턴 선생님들까지 안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병원의 교수진으로만 그 교수진이나 네. 그다음에 몇몇의 전임의 선생님들로 병원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병원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좀 다운돼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운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그런 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과들에도 전공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본원에는 이제 소아과라든가 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아무래도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차가 다 차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퐁당퐁당 있거나. 아니면 한 분의 전공의 선생님만 계신다거나. 쭉 그냥 4년째 혼자. 되게 네. 부족한 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흉배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면 이게 아무래도 좀 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수술의 난이도, 그다음 포스트옵의 케어 부분이 좀 100% 커버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환자의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딱 맺고 끊는 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고서도 그 환자를 1, 2주간 면밀히 관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끝이 아니고 처음 치료가 끝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환자의 변화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진들도 외래도 보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하고, 응급수술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의 체력 한도 내에서 롤을 하고, 전공의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진료라든가 뭐 수술이라든가 그런 영역에서 어떤 범위가 줄어들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 근무하시는 과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렇죠. 약간 축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뇌수술이라고 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맨파워가 떨어지게 되면 뭐 어떤 수술의 범위라든가 어떤 그 수술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론 정말 그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실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장기화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일부 영상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흉부외과, 소아과에 전공의들이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고 선배들이 다 있었고, 저희가 PK 이제 학생 실습 돌 때도 그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었고. 근데 지금 그게 뭐 한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계속 이게 지금 나빠진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예 거의 지방 쪽에는 그런 메이저과들에 대한 전공의들 어플라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사실 그냥 의사 수가 모자라서 지원 안 한다라고 생각은 되진 않거든요. 선생님 그때 학생 다니실 때는 어떠셨어요? 저 학생 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소위 말해서 모든 과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셨던 것 같고, 뭐 그때 의사수하고 지금의 의사수를 뭐 제가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 업무를 하시고. 아마 나오는 의대 졸업생 수는 비슷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은 서울 쪽에 이제 좀 대형 병원들이 많이 개원을 했었고, 지방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수 의료과를 하고 막상 필드 나왔을 때 이제 내가 지금 일하는 환경에 비해서 이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못했던,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서도 흉부외과하고 결국 뭐 펠로우 하다가 그냥 로컬 개원해서 그냥 뭐 감기 진료 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처럼 전문의를 따고 나오셔가지고 사실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증이라든가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그 급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사실 지금 지방 대형 병원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전문의 수를 우리가 늘리고자 지금 각 병원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는 현실은, 그럼 그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네. 힘들다는 거죠. 제가 아는 그 흉부외과 모 선생님도 저하고 뭐 나이대가 비슷하신데 심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심장 판막 수술 하시고 하셨는데 1, 2년 전에 지금 개업을 하셔가지고 정맥류라고 하는 건데 그거 그냥 레이저 치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아, 흉부외과 선생님들 베리코스 베인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잘하시고. 그러니까 흉부외과 선생님들 그 심장 수술하시고 네. 그 힘든 거 견디시면서 전공의 과정 마치고 전문의가 돼서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 5, 6년 동안 나름 열심히 그 중증 치료를 해오셨던 분들이 결국은 나가서 개업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때까지 노력해서 얻은 어떤 실력과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쳐줄 사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받쳐줄 사회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전공의 지원자도 없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환자 관리도 중요한데, 그럼 그 환자 관리까지 본인이 그 당시에 젊을 때는 이렇게 다 하시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되시거나 안 그러면 좀 더 편한, 좀 더 그쵸. 여유로운 네. 그걸 위해서 나가시는 거죠. 비급여 진료하는 거죠. 비급여 그렇죠. 진료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전공이 그 당시엔 4년이었으니까 4년간의 전공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름 그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나서 지금 대학병원에도 안 계시고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처럼 어떤 그 정도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 지금 결국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해결될 문제인가요, 진짜? 솔직히 의대 정원은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의대 정원은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필수 진료과에서 전공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왔을 때 그 선생님들이 본인의 전문 질환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지방병원에는 결국 사람을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치료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럼 더 서울로 몰리게 될 거고 그럼 지방 의료는 무너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사직의 그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사실 지금은 당장 메꿔 가고 있지만 이게 절대 그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텨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히 그 딱 희망 자체가 없어진다면 남아 계신 그 교수님들도 뭐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 치료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의료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데서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사를 보면 정작 환자들도 안 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각종의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뭐 공공병원들, 의료원들을 뭐 확대시키고 뭐 주말에 진료도 하고 뭐 응급실도 뭐 더 확대하고 했는데 결국 환자가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뭐 물론 저보다 경험도 많고 저보다 선배님들이신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아무리 능력이 좋은 분이 계셔도 주변에서 주변 병원 내에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소위 말하는 명의라고 하는 뭐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공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치료하는 건데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서 치료는 행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 밤이잖아요. 내일이면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하루만 보고 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교수의 전공이 없는 병원 이야기 2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